주변에 도는 소문 뭐야? 왜 이딴 누명을 씌우고 가는 거냐고요? 저한테 무슨 역할을 하면서? 혹시 이거 까놓고 말해서 오서방이 그 변태 같은 취미만 안 가지고 있었어도 지금 변태 취급하는 거예요. 엄마 그만. 얘기를 해야지. 결혼하면 아기 낳고 싶어요? 41살 제2의 질풍노도를 겪고 있는 새 여자의 드라마 다음 생은 없으니까가 점점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종영했던 김 부장 이야기처럼 환타지도 아니고 사극도 아닌 우리 현실의 이야기라서 공감되는 40대 여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은근히 웃다 울다 하는 장면이 많더라고요. 나정은 남편이 직장에서 위험한 구설수에 휘말리며 잘리기 직전이고, 주영은 남편의 변태적인 취미생활 때문에 합의 이혼을 하게 되지만 말 못할 사정이 있어 보입니다. 1, 2는 철없던 연하남을 떼어내고 선배인 상규와 연인이 되기로 했지만 1, 2도 말 못할 고민으로 쉽지 않죠. 새 여자에게 불어닥친 예상 못했던 일들과 정면 충돌하는 시점, 9화 예고편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고 재밌게 들어보시죠. 전쟁 갔던 6년의 육아를 살짝 접고 예전 직장 스위트 홈쇼핑의 경단녀 채용 시험을 통과해 다시 쇼호스트가 된 조나정. 같은 직장 PD인 남편이 직장 내 불륜이라는 소문에 휩싸였지만 알고 보니 여직원의 성추행 사건을 알게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가 다름 아닌 예나였죠. 황해 나는 조나정이 잘 나가던 쇼호스트 시절 보조로 있던 신입이었는데 이 둘의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 할까요? 이젠 나정이의 멘토 상사가 되어서 나정이 잘 나가는 걸 방해하며 대놓고 악감정을 표했죠. 하지만 조나정이 관계성 좋고 열정 열심 넘치는 오지라퍼인지라 집에서 쓰러져 있는 예나를 구해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추행 범인 본부장은 호랑이 상무 서경선의 남편인데요. 능력도 없고 개념도 없는 쓰레기 같은 남자이지만 그룹 오너가 식구라 이혼도 못하고 단돌이하는 서경선입니다. 이 성추행 사건에서 예나도 같은 피해자지만 약을 먹고 자살 시도를 한 민선을 끝까지 무시했던 것. 가진 것이라곤 직장밖에 없는 예나는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서였죠. 이제껏 도와주려던 나정의 남편 원빈이도 민선과 불륜설을 엎어버리고 나서고 싶지만 아들 둘 키우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모든 걸 걸고 나설 수는 없는 터. 이 사실을 알게 된 조나정은 밤새 고민했지만 이제 모른 채 하자고 제안합니다. 다음화 예고편을 보니 모른 채 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원빈이가 본부장 윤리위에 제소하려는 거 부추겼구나. 왜 이딴 누명을 씌우고 가는 거냐고요? 저한테 무슨 역할을 하면서? 혹시 이거 성무님이 시키신 겁니까? 오히려 회사 내에서 원빈이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려 한다는 걸 알고 다른 누명을 씌워서 입막음하려는데요. 서상무는 조나정에게 뭔가 달콤한 제안을 하는 것 같죠? 워킹맘 친구로 오래 가자. 조나정이 결혼 후 육아 병행하기가 어려워지자 가차없이 잘라주신 분이 서상무였거든요. 그리고 다시 복귀하자 육아 때문에 일에 차질 생기지 않도록 일에 매진하기를 계속 요구했었죠. 하지만 나정의 남편 원빈이 서상무 남편인 본부장이 성추행 범인 걸 알고 있기에 원빈을 그만두게 하려고 나정에게 앞으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보장하는 듯한데요. 조나정이 남편을 구해낼 똑똑한 활약이 이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조나정은 남편이 불륜설에 휩싸이고 자신과 솔직히 대화하지 않고 피해버린 것에 화가 났지만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나정을 생각하라고 충고하는 걸 본 직원들이 있다기에 본부장에게 가서 불륜설이 사실이냐고 물었고 병원에 있는 민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본부장이 뭔가 속이고 있다는 걸 눈치챘고 병원에 찾아온 예나를 보고 남편 불륜설의 진실을 알게 되었죠. 지난화 엔딩이 나정이가 가족을 생각해서 모른 채 하라는 장면이었는데요. 예나도 피해자고 더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모른 채 하고 지나갈 나정이 아닙니다. 원빈과 적당한 선의 방법을 찾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래서 서상무가 제소를 부추겼냐고도 하고 회사에서 악의적으로 원빈을 내치려고 루머를 퍼뜨리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나정은 이제 남편을 구하고 피해를 알리는 2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데요. 우선 나정에게는 은근 지원군이 있습니다. 발빠른 소식통에 마당발 미숙이가 있죠.
그리고 직원들의 사정을 잘 아는 나정이는 소문을 오히려 이용하고 또 진상을 밝혀내어가며 결국은 서상무의 큰 그림인 걸 알게 되고 맞서는 것만이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서상무의 달콤한 제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다음 화가 기대됩니다. 한편 협의 이혼 신청을 한 구주영의 양가가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혼할 시점에 식사가 웬 말이죠? 좋은 소리 나올 리가 없는데 말이죠. 까놓고 말해서 오서방이 그 변태 같은 취미만 안 가지고 있었어도 일이 이렇게 됐겠냐고요. 누굴 지금 변태 취급하는 거예요? 엄마 그만. 그걸 얘기를 해야지. 아니나 다를까 주영이의 엄마가 먼저 불을 지르네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대응을 보니 남편 상민이에게 말 못할 사연이 있긴 있나 봅니다. 피규어와 인형, 마네킹에 묻혀 위로받고 대화하며 살아가는 상민이는 어릴 때 상처가 있었다고 레베카에게 말한 장면이 있었죠. 지금은 안 계신 아버지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어릴 적 공부 잘할 때마다 사주었다는 피규어와 장난감에 대한 집착이 벗어나지지 않는 것은 마음은 미성숙했다는 말이잖아요. 어른의 마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추측되는데요. 아버지의 압박과 폭행, 장난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외로움 등이 있었지 않았나 합니다. 하지만 그런 배경을 안다고 해도 아내인 주영에게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과거 상민이 주영에게 반한 것은 배려심 많고 친절한 모습 때문이었죠. 주영이도 아이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혀서 남편에 대한 마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생각하는 배려는 기대할 수 없었지 않았나 합니다. 다음 화에선 상민이가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속 시원한 장면 저도 듣고 싶네요. 한편 골드미스인 이일리는 겉모습은 전혀 자기 취향이 아닌 선배 변상규와 제대로 러브라인이 되기로 했죠. 아무리 힙한 걸 좋아한다 해도 인성이 허접했던 엄정도는 아니잖아요. 이제 아저씨 스타일의 상규이지만 일리를 이만큼 사랑하는 남자도 없습니다. 하지만 40 초반부터 조기 폐경이 돼버린 터 일리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내내 마음에 맺혀 자존감까지 바닥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결혼하면 아기 낳고 싶어요? 잠깐. 단란한 가정을 꿈꾸는 상규에게 말도 못하고 틀어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딱 봐도 상규는 일리만 있으면 되는 오빠잖아요. 뭐니 뭐니 해도 대화죠. 상규를 좀 믿어보면 좋겠네요. 그렇게 결말을 예고하면서 티격태격하는 모습, 또 상규의 러블리한 배려로 리드하는 모습, 이런 그림이 다음 화에 기대됩니다. 저는 지난 화에서 오랜 동안 오빠 재정이의 집에서 손녀를 봐온 나정이의 엄마가 아들 내외의 민낯을 보며 보모를 거부하는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요. 아들내가 잘 사는 게 어머님 행복이잖아요 라는 며느리 말에 내 행복에 관심이나 있어 봤냐고 하며 협박하는 거냐는 친정엄마 말이 너무 핵사이다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친구들에게 여행을 시원하게 쏘는 나정이의 모습도 너무 부러웠는데요. 이렇게 갑갑하던 관계를 풀어나가고 서로의 행복을 인정해주는 현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음 생은 없으니까 시청하시면서 조금씩 힌트와 대리만족을 얻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풍노도에 계신 40대 여성 모든 분들을 응원할게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본방 시청하신 후 바로 다음화 리뷰로 함께 하실 수 있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